벌써 봄이구나. 꽃도 이렇게 많이 폈네. 괜찮으세요? 아유, 괜찮으세요? 사람이 계신지 몰라가지고. 아니에요. 요즘 얇게 입어서 그런지 환절기마다 콧물이랑 재채기 때문에 미치겠네요. 여기 휴지요. 감사합니다. 열을 안 나는 것 같은데 콧물이랑 재채기 때문에 미치겠네요. 혹시 알레르기 비염 아니세요? 알레르기야? 저 알레르기 같은 거 없는데? 알레르기 비염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감기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오지랖이 좀 넓은 편이라. 그런데 걱정이 좀 많으신 타입이신가 봐요. 청청민식이라고 고민 들어드리고 있는데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한번 가시죠. 기침할 땐 오스메로. 봄철 알레르기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염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염 환자가 10년 전보다 100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지긋지긋한 이 비염, 왜 생겨나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배정호 이대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약한 비염이 이제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비염은 단순하게 알레르기나 비알레르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알레르기 비염이 그 가장 흔한 만성 비염으로 비염을 알레르기 비염하고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나누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이렇게 환절기에 만약에 심하게 고생한다면은 아마도 그 꽃가루 등이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병명 그대로 보자면 비염이라는 거는 이제 코 안을 덮고 있는 점막이 있거든요. 네. 그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모두 통칭하는 얘기고요. 코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코 점막에 감염이 돼가지고 생기는 코감기. 네. 다 알아봤잖아요, 코감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코감기가 이제 급성 비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에 노출될 때마다 만약에 증상이 생긴다면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도 이제 계속해서 만성 자극이 돼가지고 코 안에 있는 점막이 두꺼워져서 이제 만성 비후성 비염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네네. 비후성 비염이 있을 수 있고 또 먹는 약이나 아니면 뿌리는 약 등이 원인이 돼서 약물성 비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수술하거나 아니면 전신 질환을 심하게 앓은 다음에 코 안에 있는 점막이 위축이 돼서 이제 위축성 비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원인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잘 모르는 비염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렇게 원인이 좀 다른 만큼 종류별로 좀 증상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모든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콧물이 나오고요.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이제 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경험이 있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인 경우에도 코감기 걸리면 우리가 콧물 나오고 코 막히고 재채기 나오고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전신 질환을 좀 일으켜서 네. 미열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몸살 기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급성 비염 코감기의 증상이 되고요. 알레르기 비염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상은 이제 맑은 콧물 나오고 코 막히고 재채기 나오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기는 만성 비염이 되는 경우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후성 비염 같으면은 코 속 살이 부풀었다는 거니까요. 코 막힘이 더 주 증상이 되고요. 위축성 비염 같은 거는 위에 있는 증상들 말고도 이제 코에서 냄새가 난다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원인에 따라서 증상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코막힘, 재채기 그리고 콧물. 재채기, 콧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겨울에요, 교수님. 유난히 감기 환자가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비염과 감기를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비염과 감기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비염과 감기, 이제 감기는 코감기, 특히 네. 코감기는 이제 급성 비염의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구분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통 비염이라고 얘기하면은
계속 고생하는 만성 비염을 얘기를 하니까 네네. 비염과 이제 감기를 구별하자면은 우선 코감기는 코 점막에 바이러스가 감염돼 가지고 증상이 생겨서 코막힘, 콧물, 재채기를 만드는 건 맞는데 네. 그 지속 기간이 일주일 아무리 길어도 뭐 열흘을 넘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기간. 지속 기간, 예, 네. 기간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뭐 일주일 이내에 나아졌다 그러면은 그냥 감기를 앓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증상이 막 2주, 3주 이상 간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절마다 너무 자주 반복된다 그러면은 이게 코감기보다는 이제 만성 비염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이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인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뭐 알레르기 비염, 뭐 모든 비염을 뭐 20년 넘게 진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네네. 뭐 증상만 봐서 이거를 구별하기는 참 힘든 것 같거든요. 뭐 자가 진단 역시 더 힘들겠죠. 하지만 만약에 본인 증상이 이제 어떤 특별한 원인 물질이 노출됐을 때 생기거나 뭐 저기 흔하게 이게 보통 강아지 만지면은 뭐 눈이 붓고 막 재채기 나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경우 있죠. 있거든요. 아니면 네. 뭐 이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집에 갔을 때 확실히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게 원인 물질이 있어서 알레르기 비염이 아닐까라고 일차적으로 의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네. 정확하게 보려면은 와서 이제 내시경도 보고 피부 반응 검사라나 아니면 피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원인 물질을 확인을 해야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확진을 하게 됩니다. 내원을 해서 네.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뭐 모든 병이 그렇겠죠. 네, 같은 형제 질환이라고 하죠. 천식은 어떤지 좀 궁금한 게 보통 이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가요? 예, 알레르기 비염이 훨씬 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훨씬 흔하고요. 이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모두 다 이제 어떤 특별한 항원이 있어서 거기에 과민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죠, 그게. 그래서 과민 반응이 있어서 기도 점막에 만성 염증이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 이제 IgE라는 무슨 물질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IgE요? IgE라고.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형제 질환이라고 어떻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이제 코 점막의 염증이기 때문에 증상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주 증상이고요. 네. 천식은 그거보다 더 아래쪽에 폐 쪽에 해당되는 하부 기도의 염증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제 기침 아니면 좀 심해지면 호흡곤란도 오고 네. 숨소리가 이제 선명이라고 해서 거친 숨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알레르기는 보통 우리가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해보면은 거의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네, 많네요. 막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거기에 비해서 천식은 이제 그 유병률이 훨씬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염 특성상 이 발병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에 걸쳐서 이제 비염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일단 비염 수술 이전에 치료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비염은 이제 대표적인 만성 비염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알레르기 비염이 초기에는 이제 주로 콧물, 뭐 재채기 등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만성 자극이 되면은 코막힘이 좀 심해지고 그게 코에 이제 아예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은 코막힘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네. 증상 중에 이제 코막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알레르기 비염이 만약에 진단이 됐다 아니면 이제 본인이 생각할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원인 물질을 피하는 회피요법을 당장 시작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회피요법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약물 먹는 약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코에 하루에 한 번 정도씩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스프레이 아니면 뭐 비강 세척 등을 통해서 그 알레르기가 심해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하는 평생 관리해야 되거든요.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많이 이제 여쭤보실 것 중에 하나가 면역 치료를 물어보거든요. 면역 치료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집에서 혀 밑에 넣는 그 설화 면역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약물이 잘 안 듣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설화 면역 치료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알레르기 병 자체의
코스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긴 한데 한 번 시작하면은 수년 이상 지속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이렇게 지루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 결국 쉽지 않네요. 네. 선생님, 근데 이제 비염 약을 이제 먹으면 졸린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초기에 나왔던 비염약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네. 대표적이거든요. 항히스타민제는 이제 졸립니다. 그게 약을 먹었을 때 지금도 1세대,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졸리게 되고 만약에 감기에 쓰면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졸리니까 잠을 푹 자고 감기가 낫거든요. 오히려 푹 쉬어서. 예, 그래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알레르기 비염처럼 이제 만성인 질환인 경우에는 약을 계속 써야 되는데 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약들 3세대 혹은 4세대 이제 항히스타민제라고 부르는데요. 졸림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많이 개선을 해서 이제 뭐 연구들에 의하면 졸리는 게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환자들에 따라서 이제 이 약 먹으면 너무 졸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종류의 다른 약으로 바꿔보면은 또 그 약은 졸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치료에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렇군요. 뭐 모든 비염이 수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수술을 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더불어 그 비염 수술 과정은 또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염은 이제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아, 아까도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가 전제가 비염이라는 게 코 안에 점막에 염증이 생긴 건데 그 코 안에 있는 점막을 제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점막도 이제 기능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염은 약물 치료 아니면 이제 아까 말했던 회피 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원칙이고요. 네. 이제 비염이 진행하면서 코 점막 자체가 이제 영구적으로 부종이 오거나 그래서 코가 막히는 게 너무 심해졌거나 아니면 비염 외에도 비중경방곡증이라고 이제 코 안에 있는 경막이 휘어져 가지고 코를 좁히는 꽤 흔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네. 비중경방곡증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축농증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만성 부비동염 이제 그것도 이제 만성염증이 아예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염이 동반된 비중경방곡증이나 부비동염의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수술적 치료를 할 때 요즘에 거의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뭐 곡소마 치료도 가능하고 전신마 치료도 가능하고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한데 그게 이제 피도 나고 낫는 네. 과정에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지는 않죠. 고생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수술하시면. 그렇군요. 비염 수술 후에 이제 재발이 되거나 그래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염 수술 왜 재발이 되는지 또 그리고 부작용 사례가 그만큼 많은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 수술이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편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까지 안 가는 게 진짜 중요하죠. 예, 수술까지 네. 안 가면 좋은데 만약에 비염이 심해져서 코가 너무 막히거나 아니면은 부비동염이나 비중경방곡증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술로 고칠 수 있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고 농이 차거나 물혹이 생긴 걸 제거하고 그 코뼈가 휘어져가지고 좁아진 부분을 넓히는 거는 수술로 가능한데 네. 알레르기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수술한다고. 그래서 체질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거의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알레르기철 되면 또 약도 써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재발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네. 근데 뭐 요즘에 그 내시경 수술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 뭐 10명 수술하면 7, 8명 이상은 그전에 비해서는 증상도 훨씬 좋아지고 만족할 정도로 효과는 좋은 수술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간을 넓혀주다 보니 예, 공간이 효과적인 넓어지니까 것 숨 같네요. 쉬는 것도 좋아지고 네네. 그리고 알레르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환자분들 사실 해놓고 보면은 네. 그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코의 공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이제 좀 훨씬 완화되는 덜하다고 예, 경우가. 완화된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치료를 미루거나 방치하게 되면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비염 방치 시에 이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비염의 합병증이 아주 심각한 합병증도 물론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우선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하면요 일상생활이 힘들거든요. 공부하는데도 맞아요.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는데 아니면 어디 집중해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운동할 때도 불편하고 특히 이게 수면 장애가 오거든요. 밤에 코가 막혀가지고 잠을 못 자고 콧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네. 특히 이제 또 코막힘이 오래되면 입으로 계속 쓰면서 목감기도 쉽게 오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치과 질환도 생길 수 네네. 있는 그런 증상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만약에 만성부비동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드물긴 하지만 이제 그 염증이 눈이나 아니면 머리 같은 데로 퍼져서 그런 합병증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염이 아이 성장의 발육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글도 봤거든요. 실제 비염이 성장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교수님? 알레르기 비염이 이제 생기는 나이가요. 네. 저희가 빠른 시기에는 한 만으로 4세, 5세, 6세, 5, 6세 정도에 또 한 번 많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이제 한 20대 전후에 빠른 시기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 나이에 한 5살짜리, 6살짜리 아기들이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면은 그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수면 장애가 와서 잠을 잘 못 자면은 수면 어렸을 때 잠을 잘 못 자면은 성장에 영향이 있다는 거는 그럼요. 뭐 그건 잘 알려진 네네. 사실이고요. 또 이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어렸을 때 아기 때 입으로 숨을 쉬면 얼굴 모양도 좀 변한다 그러거든요. 안 그래서 예뻐지는군요.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 5, 6세 뭐 아니면 학동기 정도의 애들에서 수면 장애가 오는 거는 알레르기 비염도 있지만은 알레르기 비염보다는 이제 편도나 아데노이드 질환도 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애들이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그런다고 병원에 오게 되면은 알레르기와 함께 이제 편도하고 아데노이드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코가 막히면 이제 뭐 당연히 잠도 잘 못 자지만 공부하기도 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리고 이제 증상이라는 게 모든 증상이라는 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놀 때는 안 불편하다가 네. 앉아서 이제 집중하려고 그러면 애들 공부하려면? 공부하려고 그러면 코 막히다고 힘들어하고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제가 뭐 치료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급하게는 뭐 비강 세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공부철 시험철 그럴 때는 그 알레르기 스프레이 같은 걸 좀 꾸준하게 열심히 쓴다든지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염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고 올바른 상식을 습득하는 시간이죠. 비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비염, 약을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정답은요? X입니다. 그렇지 않군요. 네, 설명해 주시죠. 알레르기 비염약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약은 항히스타민제인데요. 네. 항생제와 다르게 항히스타민제는 그 약 자체가 내성을 유발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사 가면 비염 나을 수 있다. 네. 이거는 뭘까요? 정답은? 오입니다. 나을 수 있군요. 네.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보이니까요. 뭐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네. 아니면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이사를 가면은 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해질 수도 있죠. 역으로 나빠질 수도 나빠질 있는.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염 환자 운동을 피하는 게 좋다. 정답은요? 이것은 X입니다. 아니군요. 해야 예. 되는군요. 예, 꽃가루나 뭐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때는 뭐 마스크를 쓰든지 실외 활동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지만은 네. 운동은 몸에 좋습니다. 운동하셔야죠. 네, 운동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콧물 삼켜도 된다.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답은요? 삼켜도 됩니다. 문제 없군요. 네, 코를 오히려 너무 풀면은 코 점막이 손상와가지고 이제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삼키면은 보통 이제 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콧물이 네. 위장에서 다 파괴되고 삼켜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코털 뽑으면 위험하다. O일까요, X일까요? O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 네. 예, 뭐 코털을 뽑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모낭염 생겼다가 그 모낭염이 이제 봉소염 등 좀 심각한 염증이 생겨가지고 얼굴에 염증이 생긴다는 네네. 보고들도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우선은 그냥 잘 정리하는 게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깔끔하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염,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준다. 정답은요? 네, 이것은 O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었죠?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가 막혀가지고 자는 동안에 입으로 숨 쉬면요, 입안에 구강 건조증 와가지고 뭐 목감기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 충치도 많이 생기고요.
입냄새도 나고 치아 건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염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한 솔루션을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런 식습관이 비염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아주 명확하게 식습관하고 그 알레르기 비염 아니 다른 종류의 만성 비염을 포함해서 대해서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정설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균형 잡힌 식사, 특히 이제 뭐 채소, 과일 등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를 꾸준하게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뭐 식품 중에서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들은 알레르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공식품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가공식품에는 아무래도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그거 과도하게 섭취하면 알레르기 질환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첨가물은 멀리하는 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비염에 쓰는 흔한 팁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안연고, 코 스프레이, 그리고 코 세척 등이 있거든요. 올바른 사용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연고도 쓰고요. 아니면 이제 비강용 연고가 따로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염에 의해서 코를 자꾸 풀고 그래서 코 점막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보호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프레이를 얘기를 하셨는데 코스프레이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는 약이거든요. 이제 이 코스프레이 알레르기 스프레이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의 일차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사용을 해야지 효과도 더 있고 그리고 뭐 코막힘도 좀 해결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이제 약국에서 그냥 파는 일반 의약품 중에서 코가 뻥 뚫리는 약들이 있어요. 있거든요. 예, 네. 그 감기 걸렸을 때 잠깐 쓰면은 효과도 빠르고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남용의 우선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자주 쓰면은 코 점막에 영구적인 부종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수술로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해서 그런 좀 되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네. 또 생리식염수를 위한 코 세척은 이게 뭐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해서 도움이 되는 잘 하는 분들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 세척 좀 어렵지 않나요, 교수님? 네,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이제 해봤을 때 처음에 할 때는 어렵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고 했을 때 세척을 하고 나면은 이제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지만은 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선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면 생활 환경을 이제 조절하는 것이 비염 관리에는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염을 좀 예방을 하고 그런 증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의 이런 꿀팁을 좀 전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꿀팁이 네. 비염에 대한 꿀팁은 참 어렵습니다. 그냥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좋습니다. 네, 비염은 이제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게 되고 네.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이제 아주 가벼워서 그냥 별로 불편하지 않게 사는 분부터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될 정도로 아주 심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뭐 모든 질환이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한 방법 중에서는 이제 이게 보통 감기가 걸리면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요즘같이 이제 미세먼지 많이 불고 그러면은 외출할 네.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출 갔다 오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식염수 세척하는 거, 네, 미세먼지가 코에 붙어 있는 게 지속되지 않도록 네. 세척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증상이 생겨가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은 뭐 빠르게 보존적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그 시즌을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염 관리 일상 꿀팁 영상으로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애치 애치 재채기 애치 주룩주룩 콧물이 주룩 애치 애치 이것만 기억해요 기억해요
선물도 뚝! 이것만 기억하면 내 코는 언제나 맑음 맑음.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또 밤에는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숨쉬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또 외출 후에는 코 세척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정고 이대 서울병원 이빈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높은 사망률을 가진 질환이죠. 폐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